안녕하세요.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각 대학의 201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가 지난달 29일까지였는데요. 이달 4일부터 또 미등록 인원에 대해서 추가 합격자 발표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입학할 대학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학생들은 이제 희망찬 마음으로 대학 생활을 잘 하길 바라겠고요. 이번에 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학생들도 전화위복이라는 말처럼 올 한해 또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 합격의 기쁨을 좀 맛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시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전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전경원입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신학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지난 1년을 좀 반성해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보완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겨울방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시 지원의 방향을 잡아주실 선생님들도 모셨습니다. 진학계의 베토벤으로 불리는 거장이십니다. 종로학원 하늘교육평가이사이신 오종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종훈입니다. 올해 2016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도 2015 입시하고 올해 2016 입시는 상당한 정도로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배들이 주로 가졌던 그 진로 그다음에 이제 진학 대책을 잘 살펴서 지원하게 되면 올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대입 합격을 위한 지략가시죠. 입시계 제갈공명 일산대진고등학교 윤신혁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산대진고등학교 윤신혁입니다. 앞서 두 분의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지금 시기가 이렇게 마무리와 시작의 준비 이렇게 두 개 겹치는 시기인데요. 여러분 그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보통은 이제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거북이가 승리한 이유는 거북이가 포기하지 않고까지 노력했기 때문이다. 토끼가 낮잠을 잤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초등학생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거북이가 이겼던 이유는 토끼는 경쟁에 주목했지만 거북이는 목표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초등학생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지금 자신의 목표가 뭔지 잘 점검해보는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목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지금 새로운 학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 위해서 수시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에 대해서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통해서 첫 번째 상담 학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만나볼 학생입니다. 군 장교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요. 모의고사 등급을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희망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논술 전형으로도 희망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네요. 네, 학생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굉장히 씩씩합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군장교가 되고 싶은 고2 학생입니다. 네, 군 장교가 되고 싶다는 그런 꿈을 어떻게 갖게 됐어요? 예, 제가 병영 캠프를 갔다 와서 많은 동기를 부여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갔을 때 좀 적성에 맞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종훈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오종훈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예,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고3이 될 텐데 오늘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서 이렇게 상담 신청하게 되었나요? 예, 제가 지금 군장교가 되고 싶은데 모의고사 성적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야 되고 그리고 그 논술 전형이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예, 잠시 후에 우리 학생 궁금해하는 점 이제 모의 성적을 어디까지 올려야 되고 또 이제 논술 전형에서 어느 정도 돼야 합격 가능한지에 대해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전형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조언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
네, 우리 학생 고3을 앞두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학생이 이제 먼저 내신 성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학년, 2학년 이제 4개 학기에 대한 평균 등급인데요. 국어가 3.9등급, 수학 4.4, 영어 2.3, 사회 3.6 해서 4개 주요 학과 평균 등급이 3.5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의 내신 성적 추이를 보면요. 국어 성적은 5, 4, 3, 4로서 대체로 3, 4등급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은 6, 5, 4, 3으로서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영어는 3, 3, 2, 1로서 가장 상승 추이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1월 모의 성적인데요. 국어 B형이 3등급, 수학 A형 3등급, 영어가 1등급 받았고 사회탐구는 생활과 윤리가 4등급, 동아시아사 3등급에서 국수영사 4개 교과 평균 등급은 수능 등급은 2.6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6월 모의 등급과 비교했을 때 국어는 이제 2등급에 3등급으로 좀 내려갔고요. 수학은 3등급 유지하고 있고 영어는 계속 1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탐구는 이제 조금 더 약간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지난 6월보다 이번 11월 모의 수능 등급이 약간 내려간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네, 비교과 볼까요? 예, 비교과 성적을 보겠습니다. 교내 활동으로는 1학년 때 학급 학습부원 활동했었고요. 2학년 때 학급 미화부장을 했습니다. 봉사 활동도 있었고요. 방과 후는 이제 학교 2학년 2개학년 시간 77시간 정도 수강했습니다. 네. 다음은 수학 내역을 중요한 거 살펴보겠습니다. 교내 토론대회가 있었는데요. 공동 수상을 했었고요. 역사 골든벨 대회도 우수상도 2등으로 했습니다. 2014학년도에는 교내 100일장 대회 3등도 했었고 교원 부문의 표창장, 교내 토론대회 공동 수상이 됐고 교내 논문대회에서도 장려상을 또 수상했습니다. 네. 학생의 지망대학을 보면요. 1지망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논술 전형으로 희망하고 있고요. 2지망은 이제 군장교를 희망하다 보니까 해군사관학교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3지망으로는 이제 중앙대 심리학과 논술 전형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군장교를 희망하는 비교적 진로가 뚜렷하게 결정이 되어 있는 학생인데요. 영어 교과 성적이 다른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점이 좀 눈에 띄는데요. 오종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도 살펴보면요. 전체적으로 중상위권 정도에 걸쳐 있고요. 종교과 기준으로 3.8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1학년 전교과와 주요과 성적들이 1학년 때 비해서 2학년 때 모두 상승하는 추이가 있다는 것이 상당히 돋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은 지난 12월 모의고사 성적을 봤을 때 4개 영역 표준 점수 기준으로 사행 누적 11% 정도, 국수형 기준으로 10% 정도 되어서 실제 이 성적이 수능까지 가져간다고 했을 때는 서울적 중하위권 대학 정도가 지원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성적 상승세가 좀 3학년 때도 계속 이어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학생 그러면 어떤 전형이 적합할까요? 예, 전형상으로 보면은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서울적 중상위권 대학의 목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 1순위로는 논술 전형을 제가 이제 추천해 드리고요. 네. 2순위로는 이제 해사라든지 또 이제 정시까지 갔을 때 또 수능 성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2순위는 정시 수능 전형, 3순위는 이제 학생의 성적 추이가 계속 오르는 추이여서 고3까지 계속 된다고 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도 중요한 전형으로 추천할 네. 수 있겠습니다. 네, 순위별로 적합한 전형을 좀 짚어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볼까요, 선생님? 예, 먼저 이제 제가 1순위로 수시 논술 전형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학생이 지금까지 받은 이제 수능 성적을 봤을 때, 모의 성적을 봤을 때 2개 영역 등급합 4 이내의 조건을 쭉 맞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보통의 이제 주요 상위권 대학에서 수능 취해제 통과 조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논술 전형의 경우에서는 학생부 성적이 이렇게 좀 영향을 덜 받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중상위권 정도가 되었을 때 감점이 거의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성적이 중상위권 점도 고려됐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논술이라는 곳이 기본적인 어떤 이제 기본 실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학생이 지금까지의 교내 수상 실적을 봤을 때는 토론대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이는 데도 네.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논문이라든지 글짓기 또 이런 쪽에서도 또 특정한 또 성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도 토론대에 강점이 있고 글짓기에 또 강점이 있다고 하면 논술 대비에 대한 기본적인 실력을 갖췄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희망하는 서울적 중상위권 대회를 목표했을 때 일단은 수시 논술 전형이 보통 3개나 4개 정도 쓸 수 있는 정도의 조건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정시 수능 전형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마 학생이 이제 해사도 일단 1차적으로 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해사에서 1차 필기시험을 치르는데 이것이 국어, 수학, 영어를 치르는데 네. 일반적 수능 시험과 거의 비슷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시까지 수능을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해사의 1차 필기시험까지 통과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수능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정시 수능 전형도 추천해 봤고요. 세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 경우에서는 지금까지의 교과 성적으로 보면 3등급대 정도였기 때문에 네. 사실 교과 성적에 학생부 중심 전형을 지원하기에는 약간의 아직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3학기 2학기 성적까지 상당히 상승 추이에 그대로 간다고 하면 이와 같이 1순위의 수리수 논술, 2순위의 정시 수능 전형 말고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도 한두 개 대학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추천해 봤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에게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논술 전형, 그리고 정시 수능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이렇게 순서대로 살펴봐 주셨고요.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는 대학이 동국대와 해군사관학교, 중앙대학교인데요. 대학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도 좀 짚어주시죠. 예,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대해서 화면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국대 논술 전형인데요. 경제행정학과가 논술 전형으로 30명 선발합니다. 전형 방법은 논술 60, 학생부 교과 40이고요. 수능 최저 요건은 국어, 수학, 영어, 두개 영역 등급합 4이내입니다. 자, 이 전형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전체 동국대 경제행정학과 전체 입학 정원 69명인데요. 이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를 수시 논술 전형을 뽑는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논술고사는 또 이제 수능 전에 실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동국대 논술 경우에 대해서는 학교 홈페이지에 논술 특강이라는 메뉴와 기출문제 모의논술을 통해서 상당히 상세한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네. 아마 실제 논술 전형을 준비할 때 상대한 이런 부분들 참고하면 좋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쪽 내용에 우수 답안들이 상당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참조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학생의 도전 가능성을 살펴보면요. 일단은 논술 전형에 대한 강점이 있어서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수능 최저 통과가 가능하다는 점, 또 교과 성적의 중상위권이기 때문에 일단 학생 입장에서는 논술 고득점 여부에 따라서 학생이 가장 궁금해하는 논술 고득점 여부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학생의 조건으로 보면 그래도 합격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선으로 보이기 때문에 소신 지원선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 전형에 대한 이제 지지난해죠. 2014의 수시 전형별 교과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요. 논술 우수자 전형의 경우에는 인문계가 3.3등급이 합격자 평균 성적이 나왔습니다.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이 1.5등급 정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낮은 편이죠. 그래서 학생이 현재 받고 있는 성적으로대로도 일단 교과 성적으로 크게 부족하지 않으니까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동국대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 충족 비율 및 논술 최초 합격 점수를 살펴보는데요. 인문계의 경우는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26%. 이건 뭐냐면은 10명이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한 4분의 1 정도죠.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만 수능 최저를 만족한다는 경우죠. 그래서 실제로 보통 이제 동국대 경제행정학과 경쟁률이 한 40대 1 정도 되는데 실제 경쟁률은 수능 최저 통과를 가능했을 땐 10대 1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자, 논술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지원자 경우에서는 86점이었는데 최초 합격자 평균은 92점 정도 되니까 그래도 네. 어느 정도 논술을 좀 고득점을 받아야 아마 합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해군사관학교 볼까요? 자, 해사를 또 보겠습니다. 해사는 이제 군의 전형을 볼 수 있죠. 수시에 육해 지원에 상관없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크게 보면 1차 시험이 있습니다. 1차 시험은 국어, 영어, 수학을 보는데요. 이거는 이제 보통 수능 시험 영역과 거의 유사합니다. 다음에 2차 시험으로서 면접을 110점을 보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체력 검정, 신체 검사가 있습니다. 최종 선발을 할 때는 수능 750점에 학생부 100점, 2차 시험에 해당되는 150점, 그리고 1차 필기 시험 가산점 110점을 총괄해서 전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학생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으로 보면은 1차 시험 지원이 가능한 성적은 됩니다. 현재 학생부 교과 성적은 조금 이제 부족하더라도 모의 성적은 2등급대 정도 나오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한다고 하면 1차 시험 통과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해사의 시험의 특성상 2차의 면접이라든지 3차 수능 성적에 대한 고득점 여부가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1차 시험 통과된 것이 일단 가장 급선무겠지만 2차 면접과 3차 수능 최종 고득점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이제 올해 해사 시험에서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원래 작년도까지는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가산점이 없었는데요. 올해 2016학년 올해 74기 모집할 때는 회사의 경우에서도 한국사 능력 시험 가산점이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영 점수는 총점 10점을 반영하는데요. 그 반영하는 방법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중급도 있고 고급도 있습니다. 중급 이상의 시험에 대해서 취득한 점수가 100점 만점인데 거기서 10% 정도의 경우를 붙여서 가산점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징은 뭐냐면 중급을 보든 상급을 보든 동일한 조건에서 반영하기 때문에 보통 경우 중급을 봐서 최대한 점수를 많이 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차 면접 시험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회사의 경우 또 이제 다른 육사나 공사 다 마찬가지죠. 2차 면접 시험을 꼭 치르게 돼 있는데 그 경우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국가간 안보관 역사관. 왜냐하면 이제 이 회사라는 곳이 이제 군대에서 그죠 통치를 하는 것을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간 안보관 역사관에 대해서 25점 배점에 대해서 역사관 안보관에 대해서 면접 시험을 때 물어보게 되고요. 네. 군인 기본 자세에 대해서 20점 이제 배점이 되어 있고요. 주제 토론, 적응력, 종합 판정해서 전체적으로 110점의 배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최종 시험을 반영할 때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동일한 배점은 아니고요. 국어 200점, 수학 200점, 영어에서 가산점에 붙어서 250점, 탐구 100점으로 반영되니까 영어 성적이 좀 크게 반영된다는 것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앙대 볼까요? 자, 중앙대 논술 전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심리학과를 원한다고 했는데 심리학과 10명을 모집하는데요. 논술 60과 학생부 40입니다. 수능 최저 조건은 수능 최저 영역, 세계 영역 등급함 6이내니까 좀 상당히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자, 중앙대 심리학과는 이제 전체적 입학정원 50명인데 여기서 수시 논술에서 10명을 뽑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문 논술고사가 이제 인원이 이제 뭐죠? 일정이 배정이 됐는데 11월 21일 날 토요일 날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수능 시험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본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생의 도전 가능성을 살펴보면요. 수능 최종 통과가 가능한 조건이고 학생부 교과 성적이 중상위권에 위치해 있고 또 이제 논술 실력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토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대 논술에 대한 맞춤형 준비로 대비하다 보면 어느 정도 소신 지원 합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2014 중앙대 수시논술 전형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자 평균 등급은 3.9등급인데 합격자 평균 등급 3.0등급이었습니다. 다음 논술 평균이 지원자 기준에서 100점 만점에 64점이었는데 합격자들은 75점 받았으니까 좀 그보다 10점 정도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합격을 했습니다. 수능 응시에 대한 경우인데요. 수능 응시에 대한 응시율은 뭐냐면 이게 보통 이제 수능 후에 논술고사를 치르기 때문에 학생이 이제 취소가 안 되면 이렇게 안 보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시율이 보통 57%, 그러니까 절반 정도 좀 넘게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도 수능 최저 통과가 되는 학생이 60% 정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지원자에 대한 응시율하고 수능 최저 통과까지 고려해 봤을 때는 약 4분의 1 정도의 실질 응시율이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희망대학의 특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우리 학생이 궁금해했던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모의고사 등급을 얼마나 올려야 희망대학에 합격이 가능한지, 근데 가능성에 대해서 꽤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논술 전형으로는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을 했는데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실제 그 논술 전형에 대한 준비 정도를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학생한테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현재 논술 준비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학교에서 방과후 활동으로 논술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학교에서 그러니까 대학 홈페이지 소개되어 있는 것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실제 저희가 논술 강사님들 통해서 가장 많이 들어보는 좋은 경험은 뭐냐면 논술이 직접 써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스스로 작성해서 첨삭 지도를 받는 것을 많이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는 학생한테 중앙대 논술 또는 동대 논술 치를 때는 반드시 그 해당 대학 홈페이지 가서 논술 특강이라든지 논술 해제들을 반드시 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한된 시간에 맞추어서 개요를 짜고 직접 써봐라. 이 부분이 좀 충족이 된다고 하면 학생이 현재 기본 저력은 상당히 높습니다. 토론대회에서도 우승할 정도가 되고 네. 또 글짓기 이런 논문대회에서도 어느 정도 상을 받을 정도가 되면 기본 저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스킬 정도의 내용들을 좀 갖춰진다고 하면 충분히 이제 논술에서도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궁금해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부분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종훈 선생님께서 앞서 말씀해주신 대학 외에 또 어떤 대학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학생이 이제 논술 전형을 쓰게 되면 지금 이제 앞에서 나왔던 동국대학교하고 중앙대학교 두 개 학교 정도 일단 열고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한두 개 정도를 더 쓸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네.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 것은 성균관대 논술 전형을 1차적으로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시기적으로 수능 후에 바로 보기 때문에 현재 중앙 논술 시간에 가면 안 겹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대 논술 전형을 추천해 드리고요. 모집 단위 인문과학 계열의 110명을 모집합니다. 학생이 이제 심리학과를 또 지망하고 아마 프로파일러 정도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학과를 고려한다고 하면 인문과학 계열 지원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전형 방법은 중앙대와 거의 유사합니다. 논술 60과 학생부 40. 학생부 40 가운데는 교과와 비교과가 절반씩 있습니다. 수능 최저 조건은 세계경내 등급합 6이 내니까 중대 논술 수능 취재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추천한 이유는 동일합니다. 수능 취재 통과 가능하고 학생부 교과 성적 중상위권에 골치되어 있고 또 논술 고득점도 현재 기본 저력에 따라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먼저 소신 지원해서 합격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추천 대학까지 들어봤습니다.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어땠나요, 우리 학생? 정말 유익한 정보 많이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신감이 많이 생겼나요? 네, 좀 많이 고려해볼 점도 많이 생겼고 네. 생각할 점도 많이 생겨서 그렇군요. 네, 저력이 있다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3학년 때 더 열심히 해서 장교의 꿈을 꼭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군 장교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내게 맞는 전형은 1순위 논술 전형, 2순위 정시 수능 전형, 3순위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목표 등급은 모의고사 4개 영역과 교과 모두 2등급 이내로 노력하시면 됩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성균관대 인문과학 계열 논술 전형을 추천합니다.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